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경제에 대한 기초를 닦아라 시리즈의 8번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오늘 꺼내는 이유는 지난번 시간에 생산성이 높아질 때마다 물가가 안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 1.5에서 2%에 달할 정도로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물건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런 자본주의 경제에서 물가가 어떻게 오를 수 있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는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일으켰던 닉슨 쇼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선언했던 내용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1온스에 대한 금이 35 미국 달러로 교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5달러를 갖다 주면은 금 1온스로 교환을 해주는 이른바 금본위 제도 또는 금에 대한 고정환율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1온스에 대한 금의 달러는 35달러. 물론 그 이전 세계 1차 대전이나 그 이전에는 그보다 더 쌌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금의 가격에 금 1온스가 35달러라는 식으로 미국 달러는 금의 가격이 고정되고 또 다른 통화들은 미국 달러의 가격이 고정되는 전 세계가 고정환율의 시대였다는 셈입니다. 이렇게 고정환율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베트남 전쟁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됐던 베트남 전쟁 때문에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필요한데, 문제는 재정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프랑스처럼 주변의 나라들이 미국이 들고 있는 금으로 지금 저기에서 찍어낸 지폐를 다 교환해 줄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금이 늘어나야만 통화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게 맞는데, 미국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금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경상수지 적자로 미국 내에 있던 돈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찍어댔으니까 이거 교환이 가능하겠냐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주세요 라는 그런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림 보시면 1972년, 71년 부분이 보면 GDP 대비 미국의 재정수지,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로 돌아서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국가의 재정 그리고 국내에서 존재하던 돈을 해외로 유출시킬 거라는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환전해 주세요 하고 다른 나라에서 요구가 들어오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금과 달러의 교환을 거부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이 금의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던 시기가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각국의 환율은 국가 간의 경제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수요와 또는 기대 심리 등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른바 자유변동 환율 제도의 시대가 됐고요. 중앙은행의 돈의 공급, 통화 공급도 금의 공급과 상관없이 그 나라 경제의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즉, 금의 굴레를 벗어나서 통화 공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게 되니까, 즉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이 늘어나면서 통화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제에 돈이 흐르고 또 돈이 넘쳐 흐르면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보시면 이 파란 선이 총통화 증가율인데 벌써 이때부터 전년 동기 대비 한 7% 이상씩 돈을 풀고 있었다.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돈을 풀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1970년대 초반 닉슨 쇼크 이후에는 통화 공급 증가율이 몇 %까지 간다. 13%를 넘어서는 등 돈을 굉장히 많이 푸는 상황이 출현했고요. 그리고 이 돈의 공급에 후행해서 빨간 선 봐주십시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돈을 풀고 난 다음에 이 소비자 물가가 후행적으로 오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돈을 풀면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작한 이후에 지속적인 생산성의 향상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의 일이 더 벌어졌습니다. 바로 1970년대와 80년대에 오일 쇼크가 발생했죠. 그래서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되면 사재기가 시작되고, 또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싶으면 이 물가 상승에 맞춰서 내 임금도 올려주세요라고 근로자들의 파업까지 가세하는 등 악순환이 벌어지는 환경이 출현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 1980년 초 두 번에 걸쳐서 국제 유가가 이게 로그 차트죠. 1달러에서 10달러, 다시 10달러, 15달러 정도 있다가 40달러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1970년대 초반에 닉슨 쇼크,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석유 위기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는 드디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1980년을 이후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